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명상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관심을 보이고 심지어는 빌 게이츠도 명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지도자들이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명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도자들은 그런 걸 빨리 캐치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한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감 능력, 공감을 하지 못하면 문맹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명상을 모르면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힘든 그런 문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명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이때 명상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또 거기에 저도 동참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참 기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명상하고 관련된 생각해 보면 1985년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는 불교 공부 중심이었고 명상은 조금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명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이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명상은 여러 전문가들이나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 쭉 경험하고 또 명상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명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명상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그 괴로움, 이걸 해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몸은 어떤 것이고 마음은 어떤 것이고 하는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서 몸과 마음에게 오는 그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존재,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알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명상을 우리가 잘 하려면 우선 세상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를 잘 알려면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습성으로 생각으로서 이건 이럴 것이다.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그저 어디서 들은 거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상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래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사실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또 어디서 들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게 되고 그로 인한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자연은 항상 어떤 자기의 어떤 모습, 본질, 속성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눈을 안 뜨고 안 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미얀마를 가서 한 달간 하루 종일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어떤 본질 핵심은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그 관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영향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명상은 과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 본질이 보면 관찰입니다. 관찰과 어떤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똑같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만이 사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명상과 과학은 상당히 어떤 일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주제도 명상은 과학이다 하는데 저는 참으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과학은 주로 물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물질 현상을 잘 보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밝혀내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추운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히터를 만들어내고 또 더운 걸 싫어하니까 에어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상도 과학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이냐면은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걸 정확히 아는 과학, 특히 마음에 대한 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과학에서 밝혀낸 어떤 법칙이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잘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그것을 우리 생활에 순간순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과학을 통해서도 다 앞으로 증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존재를 잘 보면요, 우리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좀 안락하고 편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2013년에 미얀마를 가서 좀 몇 달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미얀마는 굉장히 좀 덥고 그 센터는 숲속에 있어서 열악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참 살아있다는 게 괴로움이구나. 순간순간 이래 존재하는 게 괴로움이구나. 모기도 많습니다. 모기도 물고 밥 먹으려면 줄을 엄청 길게 서야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인간의 역사란 것은 이 인간이 괴로움을 어떻게 좀 줄이보고자 하는 노력의 역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것도 좀 안 춥게 만들고 더운 것도 안 덥게 만들고 배고픈 것도 좀 해소하고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명상은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덜 괴롭나, 이 신체적인 걸 포함해서 정신적인, 특히 정신적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명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은 제가 볼 때는 여러 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톨릭, 여러 어떤 종교, 또 어떤 지역, 문화, 또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명상이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자해 명상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해 명상이 있다. 그래서 그걸 나도 좀 해보자 해서 된 거고, 또 어떤 다른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명상을 이용도 하고, 하여튼 여러 형태로 이 명상은 존재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년 이전만 해도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점차 이제 명상이 좀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수행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명상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오늘날의 이런 세계적으로 명상이 많이 유행하게 된 이런 추세하고는 관계없이 우연히 불교를 만나고 불교가 저 나름대로는 진리구나 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쭉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말하는 명상을 하게 됐고요. 요즘 사람들은 좀 서양을 통해서 이 명상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조 정신과사들도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데 한 1년간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명상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명상을 알게 되고 명상이 참 좋구나 해서 또 귀국하고 난 뒤도 계속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떤 불교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많지만 이 서양의 어떤 그 책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교와 명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명상의 어떤 관계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란 것은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를 펴신 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말 자체가 잘 보면 불이라는 것은 이 깨달은 자란 뜻입니다. 교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궁극적인 업문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서 그것을 알아내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이거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을 정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린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불교는 좀 종교라고 너무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부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날의 어떤 그로 본다면 과학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올바른 어떤 알매 바탕에서 문제를 다 해결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늘날을 본다면 과학, 그 당시에는 과학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없고 어찌 보면 과학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과학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라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유를 할 때도 있지만 사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그냥 마음을 향해서 알게 된 거지, 모르는 것을 막 머리를 굴려서 알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처님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나 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이것은 분명한 진리다. 이건 누구나가 나와 같이 하면 깊이는 차이가 있겠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렸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라서 믿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리가 뭔가, 실제가 뭔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찾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서성이 없던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해보니까 이건 진리구나 하는 확신이 들고, 또 자기 생활에서 충분히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불교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해보니까 참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부처님이 제자리 경험한 것이 맞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의사들이 대한명상의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들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의사들이 이제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한명상의학회 저도 고문으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한 4시간 정도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이제 대학 교수죠.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빠진 게 없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불교 쪽에서 이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괴로움을 남김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뒀기 때문에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명상은 우리에게 부족한 걸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걸 주냐면은 실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실제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가 다르면 그만큼 괴로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대한 과학인데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상은 아주 단순한 현재에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어떤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숨 쉬는 거, 또 걷는 거,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거 이런 분명한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내 생각이다 아니다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진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명상이 잘 보면은 이 명상이라는 건 명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명상의 대상에 집중하는 게 명상인데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할 때 마음이 딴 데로 가면 그걸 놓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놓는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게 명상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거를 탁 잡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통해서 놓는 훈련이 잘 되면 그걸 놓고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 정확하게 보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살게끔 하고 또 우리한테 손해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실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고 또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이 들면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저 주식을 사면 오르겠다.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오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사는 겁니다. 모를 때는 멈추고 정말 오를까 안 오를까 자세히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 제가 좀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40대입니다. 그 나이가 그래 많지도 않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24살부터 이래 집중적으로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고 모르고가 분명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알까를 노력하게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그 중세 그 역사를 전공하고 중세 문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또 세계사를 전공하고 있죠. 하는데 이 사람이 중세 역사를 볼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래 좀 책도 읽고 논문 보면 이렇게 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중세에 무슨 일이 난지 잘 모를 겁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알려고 노력해서 참 대단한 지혜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EQ를 쓴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지능을 쓰고 EQ를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버드 나온 사람인데 일찍부터 명상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그런 그 이제 노력을 하게 돼서 좋은 어떤 걸 만들어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크 윌리엄스라고 옥스퍼드의 그 임상심리학 교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기독교인인데 명상을 하니까 내 종교를 더 잘 하게 되더라. 종교를 하는데 나의 이기심 또는 무지 이런 것이 방해가 되는데 명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상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일 것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세계적으로 학교에서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한글을 가르쳤고 이제는 영어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지도 보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제 명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 이렇게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붐인 것이 명상을 해보니 이제 원래 이게 이제 명상이 서양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이 가진 어떤 종교 또는 과학, 정신분석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의 발달로 해결 안 되는 자기의 어떤 괴로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동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에 특히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래 와서 불교와 명상을 만나고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기 업문이 풀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명상을 이제 서구에 전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해보니까 명상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제 이것이 서양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영국 같은 경우에 그 2015년에 국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그거는 이제 한 1년 이상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청문회도 한 8회 정도 개최하면서 명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롭다는 걸 알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 저 제목이 참 놀랍습니다. 영어로 하면 Mindful Nation UK입니다. 그게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명상하는 나라 영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명상이 어떻게 이롭고 그 명상을 보건 분야, 교육 분야, 직장 또 사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권고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명상을 교육받고 교사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명상을 가르치나 물어보니까 캐나다는 뭐 우리처럼 교과서가 없답니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 재량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Mindful Thursday 이러면은 명상하는 목요일 해서 목요일 날은 명상도 가르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명상 가르치는 곳이 있고 오늘날의 시대를 명상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이 명상 이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뭐 우리는 명상의 어떤 그 분위기나 명상 속에서 이제 살아오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도 보급하고 사람들의 이제 치료에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퍼지고 알려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명상이 어떤 것이고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명상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이러한 명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